서울의 번잡한 사무실에서 지은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새 동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28살의 그녀는 이미 회사에서 인정받는 마케터로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주변에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민지가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속삭인 사랑해라는 말은 지은의 세상을 뒤집어 버렸다. 그 키스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민지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지은을 유혹한 것이었다. 지은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민지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다. 회사 소개팅 모임에서 민지는 밝은 미소로 다가와 저도 퀴어예요 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서울에서 동성애자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어머니는 매번 결혼할 때가 됐어 라고 잔소리를 했고 아버지는 내가 왜 그래? 라고 한숨을 쉬었다. 지은은 그런 압박 속에서 민지를 만난 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에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지는 25살로 디자인팀 신입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럽고 말투는 솔직했다. 가족이 보수적이어서 힘들어요. 하지만 당신처럼 자유롭게 사는 게 부러워요. 지은은 그 말에 공감했다. 그녀 자신도 대학 때 커밍아웃한 후 가족과 갈등이 심했다. 동생은 언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야 라고 비난했고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밤새 울었다. 하지만 이제는 버텨내는 법을 알았다. 민지와의 만남은 그런 상처를 치유해주는 듯했다. 그들은 주말에 카페에서 데이트를 시작했다. 서울의 홍대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지은은 난 언젠가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래?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 말에 지은은 불안감을 느꼈지만 무시했다. 사랑이 시작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날 밤, 민지의 집에서 키스가 일어난 후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준호. 민지는 당황하며 전화를 받았고 여보, 오늘 늦게 들어갈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미안해. 나 약혼했어. 부모님 강요로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민지를 밀치고 집을 나섰다. 거리로 나온 지은은 비를 맞으며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민지를 너무 빨리 믿은 게 실수였다. 다음 날 회사에서 민지를 마주쳤을 때 지은은 차갑게 대했다. 우리 그만하자. 민지는 애원했다. 제발 이해해줘. 나도 사랑해. 하지만 지은은 듣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헤매는 나날이 시작되었다. 가족의 압력이 다시 떠올랐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이번에 소개팅 해볼래? 라고 물었다. 지은은 엄마, 나 동성애자야. 왜 자꾸 그래?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사회가 내 편이 아니야. 내가 고통받을 텐데.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더 아팠다. 민지와의 관계가 드러난다면 모든 게 무너질 터였다. 민지는 계속 사과했다.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해. 지은은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의심이 들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괴롭혔다. 한국에서 동성애자는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반대 시위를 본 적이 있었다. 그 시위대 중에는 그녀의 옛 친구들도 있었다. 지은은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다. 민지와의 관계를 포기할까? 아니면 싸울까? 그녀의 결정은 점점 어려워졌다.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이랑 민지, 이상하지 않아? 지은은 그 소리에 긴장했다.
만약 관계가 드러난다면 직장도 잃을 수 있었다. 민지는 우리 비밀 지키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게 싫었다. 그녀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지은은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다. 민지의 배신이 그녀의 마음을 찢었다. 왜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어? 지은은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두려웠어. 부모님에게 버림받을까 봐의 지은은 그 말을 이해했다. 그녀 자신도 비슷한 두려움을 느꼈으니까.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다. 그녀들의 관계는 이제 위태로워졌다. 지은은 혼자서 산책하며 생각했다. 사랑은 정말 가치가 있는가? 사회의 압박 속에서 그녀의 내면 충돌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회사에서 민지를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디자인팀과 마케팅팀의 협업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마주쳐야 했다. 회의실에서 민지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왜 그렇게 봐?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지는 점심시간에 몰래 쪽지를 건넸다. 미안해. 이야기 좀 해줄래? 지은은 쪽지를 찢어버렸다. 배신의 상처가 너무 컸다. 집에 돌아와 지은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요즘 왜 그래? 목소리가 안 좋아. 동생의 말에 지은은 눈물이 고였다.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했어. 동생은 한숨을 쉬었다. 언니, 그게 동성애자 생활이야. 왜 포기 안 해? 지은은 화가 났다. 포기. 이게 나야. 가족의 무관심과 반대가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결혼화 꺼냈다. 지은아, 이번에 좋은 남자 소개할게. 지은은 엄마, 그만해, 라고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우위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절망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기대가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의 상황도 비슷했다. 민지는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으로 여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야 해라고 늘 말했다. 민지는 준호와의 약혼을 강요받았다.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민지의 마음은 지은에게 있었다. 왜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어?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두려웠어. 모든 걸 잃을까 봐라고 답했다. 지은은 그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 회사에서 우연히 민지와 준호를 마주쳤다. 준호가 민지를 데리러 온 것이었다. 오늘 저녁 데이트, 준호의 말에 민지는 어색하게 웃었다. 지은은 그 장면을 보고 질투와 분노가 치밀었다. 이게 내 선택이야. 그녀는 민지를 끌고 화장실로 갔다. 준호랑 계속할 거야. 민지는 울면서 어쩔 수 없어. 부모님 때문에. 지은은 그럼 나한테 왜 다가왔어? 장난이었어. 라고 따졌다. 민지는 잔이야. 진심이야. 하지만 현실이.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돌아섰다. 그녀의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까?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박. 지은은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민지가 배신했어. 친구는 한국에서 동성애는 힘들어. 포기하는 게 나아. 지은은 그 조언에 반발했다. 왜 포기해야 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친구의 말은 현실을 상기시켰다. 뉴스에서 동성애자 차별 사건이 나왔다. 지은은 그걸 보고 두려워졌다. 민지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그녀는 밤에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나 없이도 행복해져. 이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고 울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지은은 민지를 찾아갔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민지는 망설였다. 준호와의 약혼을 깨야 해. 그럼 부모님이. 이지은은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이난 준비 안 됐어 라고 대답했다. 그 대화 후 지은의 마음은 더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왜 민지를 사랑하게 됐을까?
사회의 벽이 너무 높았다.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다시 결혼화 꺼냈다. 지은아, 내 나이 되면 지은은 참지 못하고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라고 외쳤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집을 나와 거리를 방황했다. 그날 밤, 민지가 찾아왔다. 미안해. 나도 사랑해, 그들은 포옹했다. 하지만 그 포옹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준호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들이 지은의 내면 충돌이 깊어졌다. 그녀는 매일 일기장에 썼다.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가? 민지는 부모님에게 솔직히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아빠, 나 동성애자예요 라고 말하려다 포기했다. 아버지의 반응이 두려웠다. 지은은 그런 민지를 압박했다. 언제까지 숨길 거야? 민지는 조금만 기다려라고 애원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은이랑 민지, 사귀는 것 같아. 지은은 그 소문에 불안했다. 만약 드러난다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었다. 그녀의 결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만남으로 이어졌다.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준호한테 말했어.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부모님 반대가 심할 거야.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미안해. 나 때문에. 그 순간 지은의 내면은 분노와 연민으로 뒤섞였다. 왜 민지가 모든 걸 감당해야 할까? 사회의 탓인가? 가족의 탓인가? 지은은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 말은 지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이제 민지의 상황이 그 상처를 자극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서 그들은 더 자주 마주쳤다. 한 번은 야근 중에 민지가 지은의 어깨에 기대며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내 선택은 준호잖아. 이민지는 아니야. 너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행동은 달랐다. 주말에 준호와 데이트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는 민지를 찾아가 따졌다. 민지는 부모님 강요로 라고 변명했다. 지은은 그만해.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민지는 울면서 나도 고통스러워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돌아섰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졌다. 사랑을 위해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할까? 사회의 정형화된 도덕이 그녀를 괴롭혔다. 친구 모임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 지은은 반박했다. 왜? 사랑인데. 하지만 친구들은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절망했다. 민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부모님 식사 자리에서 민지야, 준호랑 결혼 날짜 잡아라고 말했다. 민지는 자빠, 나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하려다 삼켰다. 아버지의 시선이 무서웠다. 그날 밤, 민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와줘. 나 못 버티겠어. 지은은 함께 도망칠까? 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 그녀들의 관계는 이제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은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동성애자 권리 상담 부탁해요. 변호사는 한국에서 아직 법적 보호가 부족해요. 가족 반대가 심하면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더 불안해졌다. 민지와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회사에서 소문이 커졌다. 상사가 지은을 불렀다.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 주지 마요. 지은은 네, 라고 반문했다. 상사는 소문 들었어. 조심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사회의 시선이 직장까지 미쳤다.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 미안해. 나 때문에 지은은 둘이 그만하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안 돼, 라고 매달렸다. 그들의 갈등은 고조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다. 지은아, 내 소문 들었어. 그만해, 지은은 엄마. 왜, 어머니는 집안 망신이야. 동성애 포기해. 지은은 울면서 못해. 이게 나야. 어머니는 그럼 집 나가.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그 말에 무너졌다. 가족과의 단절이 현실이 되었다. 민지도 부모님과 대면했다. 아빠, 나 동성애자예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그런 소리 하지 마. 준호랑 결혼해. 민지는 싫어요. 라고 반항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라고 말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다. 그날 밤, 지은과 민지는 호텔에서 만났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함께 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가족의 버림, 사회의 비난. 지은의 내면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그녀는 스스로 물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서 새로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민지, 너 나 배신했어. 준호의 메시지가 왔다. 민지는 당황했다. 미안해. 준호는 지은이랑. 그 여자,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졌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날 터였다. 그녀들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준호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민지의 회사로 찾아와 너희 둘 다 미쳤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그 장면을 보고 얼어붙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뭐야, 삼각관계. 민지는 준호를 끌고 나가 미안해. 끝내자 라고 말했다. 준호는 부모님께 말할 거야. 라고 위협했다. 민지는 공포에 질렸다. 그날 저녁, 지은과 민지는 카페에서 만났다.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모든 걸 포기하겠. 지은은 정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선택은 쉽지 않았다. 민지의 부모님이 전화를 걸었다. 준호가 다 말했어. 집으로 와. 민지는 떨며 갔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동성애자라고? 그만둬. 민지는 바빠.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사랑. 그건 병이야.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울면서 나 없이 사세요. 라고 말하고 집을 나왔다. 지은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내가 민지랑. 그만해. 지은은 덤마. 이해해줘. 어머니는 사회에서 버림받을 거야. 지은은 상관없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사회의 정형화된 도덕이 그녀들을 압박했다. 친구들도 등을 돌렸다. 너희 잘못이야. 지은은 그 말에 상처받았다. 민지와 지은은 함께 아파트를 구했다. 우리 둘이서 살아보자.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직장에서의 시선, 이웃의 수군거림. 지은은 승진 기회를 잃었다. 상사가 개인 생활 때문에 민지는 디자인 작업을 빼앗겼다. 그들의 사랑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밤마다 지은은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버림, 사회의 비난. 이게 가치가 있어. 민지는 후회 안 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어느 날 민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지야, 돌아와. 준호랑 결혼해. 민지는 엄마, 못해. 어머니는 울면서 내가 왜 그래? 집안 망신이야. 민지는 미안해라고 말하고 문을 닫았다. 지은은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가족과의 단절이 현실화되었다. 사회의 압력이 더 세졌다. 뉴스에서 동성애자 혐오 범죄가 나왔다. 지은은 두려워졌다. 우리 안전할까? 민지는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지은의 내면 충돌이 절정에 달했다. 포기할까?
그녀는 생각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아, 미안해. 나 때문에 고통받네. 지은은 아니야. 사랑이니까. 하지만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민지,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민지는 미안해. 하지만 지은을 사랑해. 준호는 그럼 행복해져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원망이 남았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이제 안정되려 했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지은의 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가족이 무너졌어. 돌아와. 지은은 못해. 동생은 언니 선택 때문에 모두 아파할.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의 결정이 주변을 상처 주고 있었다. 민지도 부모님의 전화를 받았다. 병원 가자. 치료받아. 민지는 아빠, 이건 병이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그럼 집안에서 나가. 민지는 절망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지은은 변호사에게 다시 상담했다. 법적 보호 가능해. 변호사는 아직 부족해. 하지만 싸울 수 있어. 지은은 용기를 냈다. 민지야, 함께 싸우자. 민지는 등. 하지만 고통은 계속되었다. 사회의 벽이 너무 높았다. 지은의 마음은 피로해졌다. 이게 옳은가? 그녀는 매일 물었다. 민지도 후회할까? 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깨지기 직전이었다. 고조된 긴장감 속에서 최종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지은은 민지에게 우리 그만할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안 돼.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압박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비난, 모든 게 쌓였다. 지은의 내면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은과 민지의 동거 생활은 3개월째 접어들었다. 매일 아침 그들은 서로를 안아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다. 오늘도 회사에서 시선 느껴.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등. 하지만 견딜게.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가족과의 연락은 끊겼다. 지은의 어머니는 가끔 메시지를 보냈다. 돌아와.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민지의 아버지도 준호랑 결혼해라고 압박했다. 민지는 아빠, 그만해요 라고 말하고 차단했다. 사회의 시선은 더 날카로웠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저런 애들 봤어? 라는 수군거림이 들렸다. 지은은 그 소리에 주먹을 쥐었다. 왜 우리를 판단해? 민지는 무시하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처는 쌓였다. 회사에서 지은은 해고 위기에 처했다. 상사가 이미지 문제로. 지은은 그게 제 개인 생활인데요. 상사는 회사 규정상. 지은은 분노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현실. 민지도 비슷했다. 클라이언트가 그런 사람과 일 안 해라고 말했다. 민지는 울면서 집에 왔다. 지은아, 나 포기할까? 지은은 안 돼. 함께 버티자.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흔들렸다. 밤에 지은은 일기장에 썼다. 사랑은 왜 이렇게 힘든가?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이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가족을 잃은 대가가 너무 커. 그들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아파트로 찾아왔다. 지은아, 제발. 내가 왜 그래? 지은은 전마, 가세요. 어머니는 민지 때문에. 그 애가 너를 망치고 있어.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아줌마, 사랑이에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사랑. 그건 착각이야. 지은은 어머니를 밀치고 문을 닫았다. 그 후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민지야. 민지는 괜찮아. 하지만 그 사건은 상처를 남겼다. 민지의 부모님도 찾아왔다. 아버지가 민지야, 집으로 와. 치료받자. 민지는 아빠, 이건 선택이에요. 아버지는 선택. 내가 잘못됐어. 민지는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밤 지은과 민지는 서로를 안았다.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믿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하지만 이력서에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는 숨겼다. 이게 오라, 민지는 디자인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클라이언트의 차별이 두려웠다. 그들의 삶은 점점 좁아졌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너희 때문에 불편해. 지은은 그 말에 절망했다. 사회의 벽이 너무 높았다. 고조된 긴장감 속에서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민지야, 우리 헤어질까?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지은은 너무 아파. 가족, 사회, 모든 게. 민지는 울면서 제발, 가지마. 지은은 미안해. 이게 나. 하지만 떠나지 못했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강했다. 다음 날, 지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해해 줄 수 있어? 어머니는 노력해볼게.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민지도 부모님에게 시간 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생각해볼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시위를 나갔다. 동성애 권리,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이 기다렸다. 지은의 내면은 여전히 갈등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민지도 후회 안 해? 라고 물었다.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헤매는 나날. 마침내 지은은 민지에게 영원히 함께할게 라고 말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상처가 있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과연 사랑은 모든 압력을 이길 수 있는가?